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진짜 오랜만인데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요새 시월도는 어떤가요? 저희는 근데 거의 비슷해요. 꾸준히 우상향 중에 있고요. 잘 되고 있어요. 아, 너무 네네. 좋은 소식이네요. 시월도 같은 경우에는 런칭한 지 얼마나 됐죠, 대표님? 저희가 매장을 한 거는 5년 됐고요. 가맹 사업을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기 매장들은 한 네네. 3년 정도 된 시기.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3년, 4년. 네. 보통 이제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3년 정도 되면 힘을 잃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월도는 어떤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뭐 유행이나 이런 네네. 거를 크게 타지 않는 메뉴들이라서 네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탄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시월돈이 자랑하는 장인정신이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컨셉 자체가 맛에 목숨을 걸자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항상 꾸준히 맛있는 맛이 아닐까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제가 대표님 몰래 시월돈 가맹점 중에 하나인 네. 황배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오픈 준비하고 계신 모습들을 좀 담아봤어요. 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 모습 한번 보면서 어떤 장인정신, 전문성이 숨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면서 쭉 설명 한번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화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방배점 같은 경우는 네. 오픈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가 저희 1호점이라서 지금 5년 됐죠. 그러면은 이제 1호점이지만 지금은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깔끔하네요. 관리를 점주님도 잘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 매장들 중에선 제일 약간 일본스러운 느낌의 매장이기는 해요. 엄청 좁아요. 매장이 네네네. 좁은데 어쨌든 맛이 좋으니까 주민들이나 타지에서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해하는 매장이에요. 제일. 그래서 언제든 손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가니까 쌀을 씻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은 어떤 특별한 쌀일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정이 일주일 이상 넘어간 건 안 쓰고 웬만하면 당일 도정된 쌀을 받아서 쓰려고 해요. 제가 그래도 이제 경험상 느꼈을 때는 일주일만 지나도 조금 쌀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일주일 언더 그런 쌀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네. 특별한 게 냄비로 밥을 지으세요. 냄비로 밥을 짓는 이유는 이제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게 전기밥솥에 밥을 하면은 네. 물론 전기밥솥이 되게 요즘에 잘 나와서 밥이 맛있게 잘 지어져요. 근데 이제 밥을 짓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났을 때부터 맛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냄비밥을 좀 고집을 네네. 하고 있어요. 압력밥솥도 사용을 해봤고 전기밥솥, 냄비밥솥 다 사용을 해봤는데 냄비밥에서 밥을 지어서 전기밥솥에 밥을 옮겨놓는 게 가장 관리도 좋고 맛도 이제 좋은 퀄리티가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시월돈은 돈까스 브랜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실 좀 덜 중요할 수도 있는 밥을 이렇게 좀 공들여서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제 취향인데 저는 일단 밥이 맛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돈가스가 저희가 메인이긴 하지만 제 기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가스는 메인 반찬인 거지 주인공은 이제 밥이다. 그렇기 어쨌든, 때문에 네. 밥이 조금 맛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예, 밥에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근데 저도 항상 밥 먹을 때 보면은 밥알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네. 항상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니까 숙성한 고기 이렇게 꺼내서 작업하고 계신데 숙성은 며칠 정도 진행할까요? 저희가 만으로는 3일을 하고 네. 숙성의 과정이 좀 여러 가지인데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틀 된 숙성된 고기예요. 저기서 1차 정선을 하고 하루를 더 숙성을 시킵니다. 그럼 안심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큰 덩어리로 들어왔다가 네. 이틀 숙성을 하고 정선을 하고 다시 한번 숙성이 되는군요. 아, 네네, 맞습니다. 튀김옷을 할 때 밀개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계란물을 만드시는 것 같은데 뭔가 특이한 걸 넣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저건 누룩소금입니다. 저희 돈가스의 간을 저 누룩소금으로 해요. 저희는 누룩소금을 좀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감칠맛이 좋아요. 돼지고기랑 일단 잘 어울리고 염도에 비해서 짠맛이 많이 난다. 짠기는 더 많이 느껴지지만 염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훨씬 더 낮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상의 이유. 세 번째는 이제 소화나 이런 효과에 좀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죽물이 만들어지면은 돈가스 치고는 상당히 덜 느끼하죠. 지금 들어가는 요 하얀색은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파우더인데 계란 반죽물을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밀가루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6가지 정도의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실제 시울톤의 비법인가 보군요. 비법 말씀 안 중에 해주시죠.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작업은 어떤 작업일까요? 계란 반죽물을 미리 묻혀놓는 작업인데 묻히면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접지력이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간도 좀 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장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묻혀놓는 거예요. 네. 이 빵가루는 여러 면을 계속 입히는 듯한 느낌인데 빵가루를 묻히는 노하우나 전문성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사실 빵가루는 되게 많은 분들을 가르쳐 봤는데 감각에 많이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때 빵가루 밑에 이제 손을 넣어보라고 하고 제가 좀 누르는 힘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 약간 그런 거가 감각에 의존을 많이 해야 돼서 이론적으로 어떻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배워야겠네요. 네, 현장에서 많이 묻혀보는 게 중요하고 네. 본인이 어느 정도의 힘을 줘서 묻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똑같은 레시피로 교육을 해도 지점마다 튀기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 네. 다르니까 두께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누르는 힘 때문에. 그러면은 네. 빵가루를 누르는 압력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중요한 거는 너무 세면은 계란물이 묻어있던 게 벗겨져요. 너무 힘을 많이 주면은. 네. 그리고 또 너무 절 주면은 골고루 묻지가 않으니까 땜빵이라 그러죠. 이제 땜빵 같은 게 생기다 보면은 네네. 이쪽에 땜빵이 있으면은 땜빵이 있는 부분은 오버쿡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들리거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정확한 두께로 묻혀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스킬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시울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교육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는 일주일을 하루 10시간씩 받아요. 어렵게 힘들게 받고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네. 다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하고 나서는 오픈 전처럼 이제 10시간씩 지켜보는 건 아니고 장사하는 시간에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옆에 붙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필요한 부분이나 이제 그런 거를 교육을 해줍니다. 그럼 2주 동안 밀착 마크가 되네요. 2주면은 다행이고 이제 2주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죠. 디테일적인 맛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밀착 마크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잘못된 습관이 들이면은 나중에 좋은 습관으로 다시 바꾸기가 어려워서 처음부터 이제 좀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튀김을 튀기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차별화된 부분이나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에서 튀겨라. 설정 온도를 저희가 해놔도 예를 들어서 150도나 뭐 160도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놔요. 그럼 얘가 계속 160도가 아니에요. 160도가 네네. 되면은 열을 가해주는 그 센서가 꺼지게 되거든요. 네네. 160까지는 계속 뜨겁잖아요. 네네. 튀김기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네. 보통 한 10도에서 13도 정도 더 올라가고 160이나 150 그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바로 켜지는 건 아니에요. 일정 온도 이상이 떨어져야지 다시 가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온도가 떨어져서 이제 데워질 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고온일 때 막 이렇게 넣으면은 그럼 튀김기가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겠죠? 그러면서 튀겨지면은 돈가스가 기름을 더 많이 먹어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수록 기름을 뱉어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온에서 이제 고온으로 가는 방향으로 튀겨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디테일은 대표님도 음식 하시면서 알게 되신 걸까요? 그쵸. 여러 번 테스트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런 테스트들은 지금도 계속 하시나요? 지금도 계속 하죠. 저는 좀 완벽한 맛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완벽해지기 위해서도 네네. 테스트를 하고 지금 있는 거 말고도 다른 재료나 이런 걸로도 지금 거 같이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재료로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다방면으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스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시울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안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분 이상 해요. 등심 같은 경우는 1분에서 3분 사이 하고 있습니다. 레스팅이 좀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튀기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고기의 육향이 올라가요. 아무래도 이제 고온으로 계속 열을 가해지니까 고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방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녹으면서 그 안에 향이 퍼집니다. 네네. 대신 조직은 좀 더 탄탄해져요. 네네. 부드러움이 떨어지죠. 대신 이제 레스팅을 길게
길게 가져가서 익히면은 이제 육향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 육질이나 이런 게 엄청 부드러워지죠. 숙성이 잘 된 고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안심 같은 경우는 부위 자체가 좀 더 부드러운 부위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극대화하고자 저희는 좀 레스팅을 길게 가고, 등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함량이 좀 더 높으니까 튀기는 시간을 늘리고 레스팅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육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식감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은 네. 테스트를 통해서 다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이거는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두께가 좀만 바꿔도 네네. 시간이 바뀌어요. 이게 뭐 몇 분에 몇 분, 이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치열돈의 한 상이 사려져서 이제 손님께 가는 거 쭉 봤는데 허투루 나가는 부분이 없네요.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네네. 받은 만큼은 조금 더 충실하게 해서 잘 제공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또 점주님들 운이 좋아요. 되게 다 정성스럽게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죠, 항상. 그러면은 앞으로 시울돈 네.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처음 할 때부터 항상 같은 마음인데, 국내 분들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시월돈이 됐으면 좋겠고, 점주님들도 원하시는 방상 다 잘 되는 그런 매장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실제로 다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전국적으로 많이 네네. 드셔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시울돈의 돈까스 전국에서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전국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게 파이팅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항상 매번 감사드리고 계속 승승장구해서 전국에서 이제 다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시월돈이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울돈! 화이팅!